자, 같이 3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회 문제는 41번 되겠죠. 보시면 분권발전기 병렬운전이 나왔어요.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되겠죠. 발전기 용량 P와 전격전압 V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발전기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직류발전기에 병렬운전 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렬운전 조건이라는 거는 세 파트예요. 세 파트.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마지막으로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무조건 누구야? 용량, 출력이 들어가겠다. 자, 우리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극성이 일치해야 되죠? 우리 직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을 거니까 극성을 일치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단자 전격 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되죠. 수화 특성. 수화 특성 일치, 일것,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이 바로 외부 특성 곡선과 함께 전류,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특성 곡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류와 전압의 특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게 특성과 동일하냐면 용접계 특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접계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또 누구냐 그러면 누설 변압기죠. 누설 변압기 또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손실을 이용해서 용접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손실을 이용해 가지고 철판떼기를 갖다 접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크고요. 그 손실이 크다 보니까 뭐가 커요? 전압 변동률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크다. 이제 변압기 쪽 가면 가끔 나옵니다. 누설 변압기 특징이 두 가지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균합선 설치해야 되죠. 균합 모선이라고도 하죠.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얘? 우리 직권과 복권이죠. 또는 과복권. 복권 발전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종류. 그래서 칙칙폭폭으로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우리 균합선 설치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이거 단독으로 하나 나오는데 병렬 운전을 우리 안정하게 운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균합선을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전기 용량과 전격 전압 물어봤잖아요. 용량은 조건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P는 임이라고 하면 되고요. 전격 전압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냐면 1번이죠. 1번. P는 임이, V는 같아야 한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했대요. 우리 분포권의 특징이 뭐야? 우리 동기기 쪽에 우리 권선의 개수 또는 우리 권선법이라고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용되는 건 두 가지. 사용되지 않는 거는 누구야? 전절권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죠? 집중권이죠. 자, 그러면 그 반면에 사용되는 건 두 가지 누구예요? 단절권하고 바로 두 번째 분포권이죠. 코일을 쪼개서 감는 분포권. 단절권의 특징은 뭐예요? 동량이 감소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권선이 절약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조파를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거죠. 자, 분포권은 코일을 나눠서 감으니까 뭐가 감소돼요?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야?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 개선.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단절권과 분포권의 공통점. 파형을 좋게 하려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단절권 공식은 뭐야?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사이판
그죠? 뭐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분포권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공식이 KD는 해가지고 Q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2분의 1인데 공식으로 쓰자 그러면 사인 2M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 Q를 매근매상당 슬로스라고 하고 M을 상수라고 하는데 이 M은 무조건 우리 3상이죠. 동기기계 3상이니까. 그 다음 매근매상당 슬로스는 안 주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Q는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P 곱하기 M분의 S가 되는 거죠. 매극매상당 슬로스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분포권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포권. 그럼 특징 찾으면 돼요. 파형이 좋아진다가 되겠지. 나머지 다 틀렸죠. 리액턴스 커진다가 아니라 감소한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3번. 극수가 8극이고요. 중권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밑줄 긋거나. 자, 도체수가 960이고요. 총도체수. 자속이 0.04, 회전수가 400rpm이라면 유기기 전력 물어봤네. 우리 유기기 전력 나오면 무조건 중권 파권 나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이 되겠죠? 중권은 병렬회로수와 극수가 같으니까 무조건 약분이에요. 파권은 극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2. 그럼 2분의 P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총도체수가 얼마냐면 960이라고 했고요. 자속이 0.04에다가 60분의 회전수가 400 줬나요? 400?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56V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 답 4번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을 풀어볼게요. 여기다 44번 문제. 분권발전기에다 밑줄 그시고요. 전기자저항이 0.05ohm입니다. 단자전압이 200V, 회전수가 1500, 1500에다 밑줄 그시고요. 전기자전류가 100A래. 이거를 전동기로 사용했대요. 밑줄. 그때 전기자전류와 단자전압이 같을 때 회전속도는 몇 rpm이 됩니까? 물어봤는데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하는데 일단 분권발전기 공식을 써요. 얼마야? V 플러스 IA의 RA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발전기 유기기 전력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권 파권 줬을 때는 우리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이고요. 중권 파권 건성법이 없을 때는 V 플러스 I의 RA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단 전동기가 나오면 뭐야?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회전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옆에다 K 파이 N 붙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V가 얼마예요? 200 줬나요? 플러스 그 다음에 IA가 얼마냐면 100A.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면 0.05래요. 그럼 얼마 이거? 205 나오죠? 그래서 205는 뭐야? K 파이 N인데 N이 회전수가 1500이래요. 그럼 이걸 전동기로 썼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는 V 마이너스 IA의 RA가 되고 옆에 오는 숫자 K 파이의 N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회전수가 바뀔 거니까. 그러면 200 마이너스 나머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195 나오죠? K파이의 N 다시. 그럼 요거 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이거. 그럼 K파이 날려요. 그럼 요거 대각 곱하기 하면 되지. 그럼 N 다시는 얼마야? 205분의 195 곱하기 1500이죠? 이거 하면 1427 나와요. RPM. 이 유명한 하나의 또 답인데 일사천리 뭐 이렇게도 외웠었죠 옛날에. 일사천리. 그래서 이거 몇 번이냐면 1번이죠. 근데요 이거 풀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한번 나왔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요. 기전력은 K파이 N이죠. 처음 회전수가 1500이잖아요. 근데 기전력이 지금 처음에는 발전기니까 플러스라서 큰데 전동기는 마이너스니까 기전력이 감소하죠. 기전력 감소하면 회전수도 감소하죠. 비례관계에서. 그러니까 1500보다 당연히 작은 거 찾으면 얘밖에 없죠. 보기에서. 1번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1500보다 다 크니까. 말이 안 되죠. 자, 4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구나. 45번은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른대요.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밑줄. 자, 이거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얘기죠. 한번 정리해보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아까 우리 좀 전에는 41번에서 직류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거 아닌 거 누구야? 동기기는 용량. 항상 용량 출력. 하나 더 옆에 더 붙죠? 누구? 바로 회전수. 아닌 거. 자, 키위즈고파에서 첫 번째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키위주 곱하. 그래서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하더라. 다른 말로 뭐라고 됐어요? 우리 무효 횡류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이거 크기가 우리 같지 않을 때는 뭐가 변했기 때문에 그랬어? 원천이. 여자 전류의 변화였죠? 여자 우리 전류의 변화 때문이다. 또는 여자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도 하는 거죠. 계자 전류의 변화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순환 전류 물어보면 뭐예요? ZS분의 2가 되는 거죠. 단위는 암페어하고 2를 뭐라고 그랬어? 기전력의 차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위상이 같아야 되죠.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한다. 요거를 다른 말로 유효 횡류라고도 했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동기화 전류.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 위상이 같지 않을 때는 원천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였어요.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 한 문제 있어요. 앞에서 푸른 것도 갖고 안 푸른 것도 좀 헷갈려서 그래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순환전류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ZS분의 2에다가 사인 2분의 델타고요. 두 가지 전력이 나온다 그랬죠? 두 가지 전력. 첫 번째 우리 수전력하고요. 받을 숫자 써가지고 서로 우리 주고받는 전력. P는 2ZS분의 2의 제곱에다 사인 델타죠. 이거 위상차입니다. 킬로와트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단 여기 2는 무슨 전압? 상전압. 성간 주어지면 루트3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동기화력이 있다고 그랬죠? P는 2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하냐? 코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감소한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얘기는 누구예요? 기전력의 우리 키위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같지 않으면 우리 난조가 발생이 될 거고요. 방지법은 누가 있다고 그랬어? 우리 제동건선이죠? 그래서 우리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도 좀 기억하자. 뭐 기동 토크 발생, 그 다음에 뭐 불평형 부하 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송전선 불평형 단락 시에 뭐 이상전압 방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절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린 겁니다. 자,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기화 전류, 우리 유효순환 전류니까 바로 누구야? 위상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기전력에 위상차가 발생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더라.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6번은 칠판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46번 보면 권선용 유도전동기 밑줄 그시고요. 직류 분권전동기 밑줄 그세요. 유사한 점으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권선용 유도전동기 그 다음에 쓸게요. 일단 권선용 유도전동기하고요. 우리 인덕션 모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류기에 분권전동기가 있는데
이 두 놈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하고 그 농형이 있죠. 우리 삼성 권선형, 삼성 농형이 있는데 둘 중에 얘가 속도 변동률이 작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직육이 보면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따라서 우리 직가분차로 얘기하죠. 그래서 얘 분권도 작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 유사한 점 첫 번째가 속도 변동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작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얘도 농형보다 작거든요. 두 번째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 뭐가 있어? 저항 제어, 2차 저항법, 그 다음에 종속법, 그 다음에 2차 여자법이 있는데 2차 저항법이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죠. 근데 우리 직육이 속도 제어는 뭐가 있어? 계자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항으로, 둘 다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유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적고 저항으로 속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이 되겠죠. 두 가지 유사한 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7번 문제.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면 등가 회로의 정수를 구할 때 몇 가지 시험이 필요하다. 그 시험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약간 우리말을 변형한 건데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 보기 보면 알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아닌 거 누구예요? 슬립 측정이잖아요. 거의 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죠. 첫 번째 원선의 우리 저항 측정 시험. 여러분들이 보다가 동영상 보다가 이거 아는 내용인데 하고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그냥 빠른 배속으로 보시든가. 두 번째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누구야? 구속 시험. 그러니까 지금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슬립 측정 시험이 없다고 그래서 4번 되겠죠. 4번. 그죠?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합시다. 48번 문제.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려면 각각의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느 것에 해당되냐 물어봤는데 요거 48번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2회 때 몇 번에서 제가 해드렸냐면 51번 문제에서 해드렸어. 51번 문제.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 07년 2회 51번 문제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요거 그러니까 거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운전 조건. 그래서 우리 요거 보면 공식만 써드릴게요. 우리 부하분담비. 그 병렬운전 조건 중에 부하분담비가 있었죠. 부하분담비. 요거를 우리가 합성 용량 구할 때도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들어가요?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ZA분의 우리 %ZB라는 공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A기와 B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와 B기가 부하를 분담하는 B나 실제 합성 용량을 구했을 때 얼마만큼 부하에 공급하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이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담 용량이라고 하고 요거를 정격 용량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 누설 임피던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51번에 다 설명했는데 그래서 B분의 A, B분의 A니까 용량은 뭐예요? 용량끼리는 비례죠. 용량하고 누설 임피던스는 B분의 A인데 얘는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죠. 반비례 또는 뭐 역비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용량은 커질 거 아니에요. 손실이 작아졌으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는데 변압 용량이 반비례하여야 한다. 2번이 되겠죠. 2번. 임피던스가 작으면 용량은 커질 거니까. 그 다음에 49번 가도록 합시다. 단상 변압기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기 위하여 어느 시험이 필요한 거라는데 이거는 뭐야?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47번에 나왔죠. 그럼 49번은 누구야? 이게 바로 변압기의 뭐예요? 바로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똑같죠?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누구야? 무부하 시험이죠? 개방 시험.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철손, 여자 전류. 이것도 2회 때 또 정리 한번 했죠. 여자 어드미턴스가 여기에 들어가겠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단락시험. 구할 수 있는 거 동손,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단락시험이죠. 전압, 또 와트, 또 동손, 그 다음에 단락전류가 여기에 해당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임피던스 와트잖아요. 그래서 단락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50번 밑에서 풀을게요. 50번. 단상전파 밑줄 그시고 맥동률 48% 4번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교류분해 전압은 맥동률에서 나오는 것 요 정도잖아요. 우리 직류분해 전압에다가 뭘 곱하자? 맥동률 곱해주자. 맥동률은 작을수록 좋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직류분해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하 전압. 몇 번 얘기했던 거죠. 단상 반파는 몇 프로예요? 121%죠. 주파수는 F, 그죠? 단상 전파는 몇 프로? 48%. 몇 배? 이건 EF죠. 전파니까. 삼상 반파는 17%죠. 삼상이니까 얘는 3F. 그 다음에 삼상 전파가 있죠. 요거는 4%. 여기 육상 반파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몇 F? 6F. 이렇게 되는 거죠. 주파수도 가끔 나오니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단상 전파니까 48%.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번 갑니다. 임피던스 전압 물어봤는데 우리 임피던스 강화율이 있죠. 전압 강화율 중에 저항 강화율, 리액턴스 강화율, 임피던스 강화율이 있는데 우리가 %Z라고 그래요. 이 %Z를 구하는 공식이 4가지가 있어요. 1차 전격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전격 전류인 것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임피던스 강화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V1N분의 I에다 Z를 곱하면 전압인데요. 이때 이 전압을 우리가 V1S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불러요. 지금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변압기 안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때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뭐 1차란 말이 빠져도 됩니다.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화해서 정답 몇 번? 3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루트에다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저항 강화율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의 제곱. 마지막이 누구냐면 IS분의 IN이죠. 단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고 밑줄 그으세요. 또 나왔죠. 우리 차동 계전기, 전류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보울트 계전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은 여기 잠깐 잡아주세요. 여기 우리 49번 문제 여기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해결할 건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시험법 물어봤죠. 바로 변압기 등가루 작성 시 필요한 시험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무부한 시험, 개방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였어? 철선,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 바로 얘죠. 여자 어드미턴스. 누구에서 구할 수 있다?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3번에 답.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 정답 2번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번 가도록 할게요. 54번.
요거 54번 문제 좀 잘 봐야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금 뭐 까다로워서 제가 잘 보라는 건데, 안 되면 답만 보세요, 답만. 버려도 좋다.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60Hz에 사용한대요. 단자 전압을 110%로 올려서 사용하면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옳지 못한 것을 물어봤는데, 1번, 2번, 3번, 4번이요. 다 이제 다른 어떤 내용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답만 볼 건데 왜 답이 지금 1번으로 돼 있는지 그것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토크를 보면 공식이 이런 게 있죠. K에다가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 곱하기 R2라는 공식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나타낸 게 뭐였어요? 우리 토크는 전압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토크는 전압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슬립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 요 공식도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대 토크 시의 슬립의 크기를 우리가 따질 때 어떻게 따졌던 거예요? 요 분모가 작을수록 최대 토크가 커지는데 0이 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얘가 1일 때 최대 토크 조건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슬립의 크기를 따지면 R2의 제곱과 S의 X2 전체의 제곱이 같을 때 1인 조건이 성립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날리면 슬립은 얼마예요? X2분의 R2라는 놈이 나오죠. 즉 슬립과 2차정은 요 두 개의 조건이 비례추이, 그죠? 두 배가 커지면 똑같이 비례해서 두 배가 커졌을 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또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가 바로 이 조건이에요. X2분의 R2. 그럼 요거를 갖다가 슬립에다, 요 분모의 슬립과 분자의 슬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냐면 최대 토크 8% 감소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최대 토크 공식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K에다가, 자,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요? 자, R2의 제곱은 그대로 들어갈 거고, 플러스, 요 S의 자리에다가 X2분의 R2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곱하기 X2 전체 제곱이 되겠죠? 분의 X2분의 R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슬립에다가 X2분의 R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E2의 제곱에 R2 잡아주면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좀 복잡한데 이거 날리면 되죠? 그럼 R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R2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이니까 2R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2분의 요게 지금 R2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R2의 제곱이 되고 E2의 제곱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럼 요거 번분수 하면 요렇게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2R2의 제곱 곱하기 X2분의 R2의 제곱 곱하기 E2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R2의 제곱 날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X2분의 E2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최대 토크 시 우리 바로 그때 최대 토크가 됐을 때 하나의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외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우리 답만 외울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어넣으면 돼요. 자, 2 곱하기인데 문제는 주파수가 지금 변했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냐면 50에서 60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이 리액턴스 안에 누가 있어? 우리 X라는 놈은 누가 있냐면 오메가 L이거든? 그럼 오메가 L은 누구냐면 2파이 FL이에요. 그러니까 X와 주파수는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50이었으니까 50분의 나중에 변한 게 60이잖아요.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X2 해가지고. 주파수가 변한 거니까. 그래서 50분의 60 잡아주면 되고요.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10%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10이란 얘기는 결론은 얼마예요? 110이란 얘기는 1.1이 되는 거지. 1.1. 그래서 1.1에다가 2,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 사실은 뭐 V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제가 E2라고 그냥 쓴 거야. 자, 문자 그대로 가서.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약 얼마 나오냐면요. 이게 다 약분돼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 x2분의 E2의 제곱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값하고, 처음 공식하고 지금 그 주파수가 변하고 전압이 1.1바디 했을 때 결론을 따지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변함이 없어요, 최대 토크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대 토크가 8%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죠. 옳지 못한 거였어. 답은, 결론은 뭐야?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최대 토크는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식을 따져봐도. 그래서 일단 뭐 전압, 뭐 주파수도 변하고 전압도 변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 값을 구해 보더라도. 5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답으로 외우세요. 그냥 8% 감소가 아니라 변함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자,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55번 문제는 V결선 얘기예요. 자, 삼상 배전선에 접속된 V결선의 변압기에서 전부하시 출력이 100kV라 하면 같은 용량의 변압기를 한 대를 증설, 밑줄 그으세요. 한 대를 증설, 델타 결선하였을 때 용량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 V결선에서 몇 가지 정리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V결선은 세 대를 델타 운전하다가 한 대가 뻥 하고 터지면 모양이 V자잖아요. 그래서 V결선을 이용해서 우리 삼상 부하에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대를 증설하면 델타 운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용량이 몇 배 감소하냐면 한 대가 터지면 루트 3배 감소하고요. 우리가 실제 한 대를 다시 증설해서 정상 운전의 델타로 가면 용량이 루트 3배 증가합니다. 그럼 답은 얼마예요? V결선에 쓸 때 용량이 100이잖아요. 100. 그죠? 그럼 한 대를, 자, 우리 지금 델타 결선의 용량인데 V결선에 쓸 때 용량이 100이니까 결론은 몇 배 커진다는 얘기예요. 한 대를 증설한 거잖아요. V에서. 그렇죠? V에서 델타로 한 대를 증설하면 용량이 몇 배 커지는, 루트 3배 커지는 거죠.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거 얼마냐면 4번 답이 되겠죠. 100 루트 3, 루트 300 같은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델타 결선을 쓸 때 용량이 한 대 용량의 3배잖아요. 우리가 하나, 둘, 세 대 걸려 있으니까. V결선은 몇 배예요, 실제?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죠? 그럼 얘하고 얘는 몇 배 차이라는 거야? 결론은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V결선에다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루트 3이니까 3배의 P가 되는 거고요. 3배의 P를 갖다가 한 대를 터졌을 때 루트 3 나누면 루트 3 P가 나오는 거거든. 결론은 루트 3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에다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V결선의 용량에다가. 그래서 4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둘 수 있게 뭐야, 여기서. 우리 그 두 가지 있었죠? 이용률하고, 바로 출력비죠? 둘 중에 누가 더 잘 나왔었어요? 출력비가 더 잘 나왔었어요. 57.7%. 우리 코질질이라고 외웠던 거고, 이용률은 86.6%, 866, 그죠?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보도록 할게요. 농형 유도 전동기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 물어봤는데, 우리 속도 제어,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아닌 게 누구야?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1차 저항법이라는 거 없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 1차 여자법이라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 우리 농형. 누가 있어? 첫 번째 주파수 제어 있죠. 이것도 수없이 했던 겁니다. 정리. 또 선박의 우리 전기 추진.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인견공업의 포트모터 있죠. 인견공업의
우리 포트모터. 그 다음에 이 주파수에는 뭐가 우수해요? 역률이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가 역률이 높은 거에서 낮은 순수하면 주파수가 맨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답이라고 했죠. 역률이 가장 우수하다. 극수 변환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제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뭐예요? SCR이 바로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한다. 극수 변환이나 극수 제어나 똑같은 겁니다. 일단은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 물어봤으니까 극수 제어법, 극수 변환법 같은 얘기. 정답 1번이죠, 1번. 자, 두 번째 권선형 또 볼게요. 첫 번째 2차 저항법이죠. 비례추의 원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 장점이 뭐야? 구조가 간단하고요. 조작이 용이하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종속법이죠. 그래서 세 가지 가, 나, 다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가버릇 직렬 종속. N은 P1 플러스 P2분의 120F. 요거 우리 한 글자 못 찾자 그래서 합 찾자 그랬죠. 합. 단답형 문제 나오면 합. 직렬 종속에 대해서 바르게 뭐 설명한 거. 요거 하나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병렬 있죠. 요거는 직렬의 2배니까 P1 플러스 P2분의 120F에다가 2배. 그 다음에 차동 종속이 들어가는 거죠. N은 빼면 될 거 아니야.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게 되면 2차 여자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건 뭐였어요? 우리 슬립 주파수, 운전시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 2차 주파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그 다음에 그림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방향이 이렇게 같으면 속도 상승이고요. 2차 여자법 얘기예요. 만약에 반대로 가 있으면 이거는 감소입니다. 감소.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56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농형 거. 그 다음에 57번 볼 건데, 자, 동기전동기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물어봤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 그 위상특성 곡선 얘기예요. 우리 위상특성 곡선도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V곡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요거 그림 요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전기자전류 IA, 이쪽을 우리 계자전류 IF. 계속 정리가 되는 거죠. 앞에서 됐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래서 우리 V자, V곡선이고, 첫 번째 얘기는 누구였습니까? 전기자전류 IA와 우리 계자전류의 관계곡선이다. 그죠? P는 일정한 상태로 나왔다. 출력값. 두 번째, 전기자전류 I가 최소일 때 역률이 얼마예요? 1이라고 했고, 세 번째, 여자 전류가 변하면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누가 변하냐면 역률이 변화가 되고, 전기자전류 I는 무조건 증가라고 그랬던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뭐야? 부족여자가 되는 거죠. 1보다 작아지는 입장이니까. 증가하면,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1보다 커지는 입장, 과여자. 역률은 지역률. 역률은 앞서니까 진역률. 그 다음 요거는 지상이니까 L, 리액터로 작용. 얘는 앞설 때 진상이니까 C로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요거 일단 찾으면 여자 전류가 증가되는 오른쪽 입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서는 거죠. 진역률이 발생된다. 앞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도록 합시다. 단상반발 전동기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단상반발 전동기는요, 그 브러쉬의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요, 속도 제어나 역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브러쉬 위치를 조정하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답으로 좀 보시고. 59번.
다음 기기 중 입력 전압과 위상이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쓰이는 기기인데 요거 1번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예요. 우리 위상차가 있는 놈은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였죠.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위상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입력 전압과 위상이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시다. 여기서 풀을게요. 오른쪽에서 60번 문제. 자, 단락비가 KS가 1.1에요. 1.2. 그 다음에 우리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죠? 퍼센트 ZS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퍼센트 ZS 단락비에서 보면 공식 4가지 있었죠. KS분의 1, V제곱분의 PZS, 그 다음에 V분의 루트 3에다가 IN의 ZS. 마지막이 뭐야? IS분의 IN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번은 둘 중에 하나 주고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바로 1번 공식까지 푸는 거예요. 요거는 용량 줬을 때 두 번째 쓴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공식. 근데 이 V 대신에 뭘로 쓰라고 했어? 2. 성간전압을 2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뭐 주어지는 거야? 단락전류 주어진다고 그랬죠? 단락전류.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네. 간단하게, 그죠? 그러면 퍼센트 ZS는 다시 한번 쓰면 KS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 100 해줘야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1.2분의 1 곱하기 100 해주면 요거 80, 우리 3% 나옵니다. 83%.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해당되겠죠. 2번.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기까지 60번 답 2번까지 해가지고요. 2007년도 문제 1회부터 3회까지 해서 60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약속한 거는 2007년도부터 뭐 14년도까지 이제 촬영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우리 전기기사 엔트가 이제 다 끝났어요. 기기 문제 다 끝났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를 보면 나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뭐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그 다음에 우리 유도전동기 뭐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우리 토크는 전압 제거에 비례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그 다음 변압기 등가류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요런 뭐 기전력 구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회전수 구하는 문제들, 뭐 비례 반비례 따져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쭉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정리한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8년치 정도를 문제풀이를 해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답으로 외울 건 좀 외우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답이 아닌 것은 다 지워버려요. 화이트로 지우든 뭘로 지우든 지워버리고 답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와 답만 보면 그 답이 분명히 시험장에서 똑같이 매즈가이처럼 아주 신기하게도 떠오를 거야. 그게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다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약간 좀 깊게 읽더라도 나중에는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키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문제답 위주로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남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제 강의를 보시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실기도 이제 또 한 번에 좀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